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남들처럼 제 인생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눈물 쏙 빠지는 일을 여러 번 겪었답니다. 소개는 이쯤에 두고 바로 사연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듣기로는 친모가 미혼모라는 것만 알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모른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는 건 당연히 힘들었어요. 몸이 힘들거나 배를 고른 건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언니 오빠들의 괴롭힘이었습니다. 부조리가 너무 많아서 어린아이들은 언니들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고 밤마다 욕을 먹거나 얼처려를 받았답니다. 야, 박미림. 너 오늘 동생이랑 이불 털고 청소해놓으라고 했지. 그런데 방꼬리 이게 뭐야? 희정 언니 청소했어요. 아까 분명 청소했는데 누군가 다시 어지른 모양이에요. 누가? 내가? 아니면 오빠들이? 이게 어디서 말대답을 해? 죄송해요 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하면 보육원 생활이 끝나냐? 죄송하다고 하면 누가 널 입양이라도 해줘? 넌 여기서 못 벗어나. 우리가 나갈 때까지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미림이 너 혼난 지 좀 오래됐지?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가 볼까? 언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옥상에는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 기집애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네. 계속 갈궈주면 오줌까지 지리겠는데? 현우 오빠, 오랜만에 옥상으로 집합 좀 할까? 야 됐어. 어린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냐? 그냥 오늘 밤 잠 재우지 말고 벽 보고 반성이나 하라고 시켜. 그거 재밌겠네. 야, 박미림, 다 들었지? 너랑 네 밑에 애들 모두 벽 보고 반성해.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고등학생인 언니 오빠들은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저와 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얼처리를 당하면서 자랐어요. 이런 부조리를 없애려면 방법은 세월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결핍과 마음고생을 하며 지냈는데 기분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동생들과 놀 때도 좋았고 봉사활동하러 오신 봉사자 이모들이 재밌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고아들이니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게 되니 그분들의 자식이 된 기분이 들어 주말에만 오시는 이모들이 오시길 일주일 내내 기다렸답니다. 미림이 누나, 내일 이모들 와? 응, 선민아. 드디어 내일이다. 일주일이 너무 느리게 가지? 형들이 무섭게 해서 시간이 너무 안 가. 형들이 무섭지. 조금만 참아. 언니 오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길 나갈 거야. 그땐 누나가 제일 큰 누나가 되니까 무서운 일 없을 거야. 그럼 누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는 거야? 누나가 평생 같이 살면 좋겠는데. 누나는 여길 나가도 선민이랑 동생들을 보려고 매주 올 거야. 약속할게. 정말? 역시 미림이 누나는 우리들의 엄마 같은 사람이야. 누나,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도 돼? 뭐? 그래. 부르고 싶으면 불러봐. 엄마. 좋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우쭈쭈 해줄 테니까 얼른 밥 먹자. 제 나이 14살에 엄마 소리도 들었답니다. 기다리던 이모들이 봉사활동하러 온 토요일 아침이 밝자 동생들은 표정들이 활짝 핀 꽃들처럼 빛이 났습니다. 햇살에 맞으며 아침 운동을 하고 식당에 들어서자 이모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림아, 얼른 와서 이모 좀 도와라. 넌 여기 와서 애들 국 퍼줘. 네, 이모. 오늘은 무슨 국이에요? 오, 소고기 미역국이다. 전 미역국에 이 소고기가 들어간 게 제일 좋던데. 이모는 미역국에 뭘 넣는 걸 좋아하세요? 자, 여기서 퀴즈. 이모가 집에서 끓여 먹는 미역국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1번 소고기, 2번 조개, 3번 북어, 4번 우유. 또 퀴즈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모, 누가 미역국에 우유를 넣어요? 내 생각엔 이모는 북어를 넣어 드실 것 같아요. 3번. 딩동댕. 이모가 북어랑 가자미 이런 걸 좋아하거든. 우리 미림이 똑똑하네. 그럼 여기서 퀴즈. 아까 우유 이야기를 했지. 넌센스 퀴즈야. 우유가 넘어지면 뭐게요? 우유가 넘어지면 뭐지? 넌센스니까 두유? 땡. 정답은 아야. 우유의 글자를 왼쪽으로 눕히면 아야가 된다는 부연 설명을 듣자 손뼉을 딱 쳤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야네요.
난 맨날 이모가 내는 퀴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자, 이제 그만 말하고 배식이나 하자. 미리미 넌 왜 이렇게 수다스럽니? 같이 떠들어 놓고 이러게요? 치뿡. 저는 매일 농담하고 퀴즈를 내는 이모님을 제일 좋아하고 따랐어요. 세월은 흘러 언니 오빠들이 졸업을 하고 보육원에서 나가게 되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6살이 된 저는 맏언니였고 동생들을 잘 돌보는 마지로 지내게 되었네요. 가을의 어느 날 이모님들이 행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보육원 안에서 가을 운동회를 열어주셨답니다. 청팀 100팀으로 이모님과 아이들이 공평하게 편을 먹었고 줄다리기, 닭싸움, 이어달리기를 신나게 해서 땀을 흠뻑 흘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물찾기를 하게 되었는데 퀴즈 내기 좋아하는 이모님이 보물이 적힌 종이를 숨기셨어요. 얘들아, 보물찾기는 이모가 숨겼으니까 잘 찾아봐라. 너희들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보물찾기와는 차원이 다르단다. 있을 만한 곳에는 절대 없으니까 샅샅이 찾아봐. 자, 시작! 저는 동생들에게 보물을 찾아주려고 함께 운동장을 돌아다녔어요. 돌멩이를 들어 찾아보기도 했고 밤나무 근처를 돌며 찾아봤죠. 그리고 잔디밭까지 모두 다 뒤져봤는데 하나도 찾지 못했답니다. 이모, 애들 상대로 너무 어려운데 숨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미리마,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인생은 어려운 법이야. 너희들이 오늘 그걸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봐. 아, 참. 그럼 힌트라도 주세요. 선민이 지금 울기 직전이에요. 운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선민아, 너 울면 선물 하나도 안 줄 거야. 이모,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찾을게요.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아이들은 다시 보육원 주변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보물을 찾지 못해 게임이 점점 재미도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모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속에 숨겨져 있다. 이게 힌트야. 소중한 물건이요? 얘들아, 너희 아끼는 물건이 하나씩 있지.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자. 보육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각자의 방으로 가서 소중한 물건을 찾았는데 모든 보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아끼는 운동화 안에 미니카가 들어있어. 이거 내가 가지고 싶던 스포츠카야. 언니, 난 아끼는 공책 사이에 반지가 들어있어. 이거 내가 가지고 싶던 건데 어떻게 하셨지? 누나, 내가 아끼는 스파이더맨 팬티 사이에 배트맨 팬티가 있어. 우와, 이제 난 스파이더맨이자 배트맨이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 사이에 가지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어요. 이모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각자 받게 된 선물을 들고 이모님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모님은 당신의 품에 많은 아이들을 안아주었고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모님이 저의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윽고 이모님은 저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미리마, 너는 아직 못 찾았니? 네, 저한테 소중한 물건은 없어요. 저에겐 동생들이 소중해요. 그럼 거의 다 왔네. 동생들한테 내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네가 풀어야지. 어서 찾아봐. 이모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 동생들을 향해 뛰어가서 주머니에 뭐가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모, 동생들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어허,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야? 너에게 소중한 동생들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딘지 잘 생각해봐. 동생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요? 그건 밤나무 밑인데요? 저기서 술래잡기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많이 하고 놀아요. 이모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다시 밤나무 근처를 돌며 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도 저를 따라와서 함께 찾아주었죠. 이윽고 밤나무 가지에 걸린 무언가가 보였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두꺼운 종이 같았습니다. 동생들이 밤나무를 흔들어 선물이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저는 그것을 손에 잡았습니다.
이모, 이건 통장이잖아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제 선물 맞아요? 미림이 너 영재고 합격했다며. 그런데 등록금이랑 기숙사비가 부담돼서 포기했지? 이모가 너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야. 그게 너의 보물이다. 이모, 왜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잘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야. 네가 영재고 나와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직업 가지면 그때 2배, 아니 10배로 갚아라. 제가 영재고에 합격한 사실은 학교 담임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부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모님이 제가 공부 잘하는 걸 알고 학교에 찾아가셨다고 해요. 거기서 제가 안타깝게 영재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기로 한 거죠. 저는 밤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통장 안에 적혀있는 숫자를 세어보고 또 세어봤습니다. 이게 저를 위한 장학금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쉽게 감동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님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2팔을 벌려 안아주셨고 등을 토닥여주시며 실컷 울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멋지다. 그렇지, 미리마? 내가 너의 수호천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나도 안다. 다 느껴진다고. 이모,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는 이모님이 엄마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이모님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 너 같은 애 많아. 날 좋아해주는 애들이 사열종대로 운동장 2바퀴는 될 거야. 이모님은 일부러 저와 아이들을 웃겨주시려고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님 덕분에 영재고에 입학하게 되었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동생들은 하나같이 엉엉 울면서 가지 말라고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저 역시 동생들을 주말에만 봐야 한다는 생각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이별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지냈는데 이모님을 생각해서 2배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분께 꼭 보답하고 싶어서 저에게 주어진 공부를 코피 터지도록 최선을 다했답니다. 영재고라 1등을 하긴 어려워 장학금을 획득하는 데에는 실패했어요. 그래도 2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수석을 노려볼 했죠. 한 학기가 끝나고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재회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주말에는 어김없이 이모님들이 봉사활동하러 찾아오셨어요. 저의 엄마 같은 이모님 역시 가장 먼저 찾아오셨답니다. 미리마, 오늘은 이모 집에 갈래? 이따 저녁에 애들 재우고 이모 집 가서 놀자. 네? 이모님 댁에요? 왜, 싫어? 아니요, 싫긴 왜 싫어요. 설레고 놀라워요. 이제야 이모님의 식구를 볼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식구라고 해봐야 한 명 있다. 그게 누군데요? 여기서 퀴즈. 이모의 식구는 누가 있을까요? 1번 남편, 2번 아들, 3번 딸, 4번 강아지. 맞춰봐. 또 퀴즈예요? 제 생각에는 3번 딸이요. 제 또래에 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잖아요. 정답은 3시간 뒤 집에 가서 공개됩니다. 아, 뭐예요? 미리 알려주면 안 돼요?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이따가 집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봐라. 이모님은 또 퀴즈를 내시며 저의 궁금증을 높이더라고요. 매번 이런 식으로 농담과 퀴즈를 내시는 분이니 그러려니 하고 저녁에 이모 댁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동생들이 저녁을 먹고 일기를 쓰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모님의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이모님의 댁은 연희동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저는 휘둥그레진 눈동자가 커지고 입이 떡 벌어진 채 이모 뒤를 졸졸 따라 걸어 들어갔어요. 널찍한 마당과 잘 가꾸고 꾸며진 정원을 구경하며 현관 앞에서 이모님의 초인종을 눌렀어요. 자, 미리마, 퀴즈의 정답이 뭔지 10초 후에 공개됩니다. 정말 끝까지 저를 놀리시네요. 궁금해 죽겠어요. 그리고 언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윽고 띠리릭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이 열리자 이모님의 딸이 아닌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새까만 눈썹에 맑은 눈, 오똑한 콧날, 그리고 천장에 닿을 듯한 큰 키까지 정말 너무 멋진 오빠가 나오는 겁니다. 엄마 오셨어요? 이쪽은 누구?
이쪽은 누굴까? 아들아, 여기서 퀴즈. 내 옆에 있는 예쁜 소녀는 누구일까요? 1번 엄마의 숨겨둔 딸, 2번 엄마의 막내 동생, 3번 미래의 며느리, 4번 엄마의 장학생. 3번이요. 얼굴도 예쁘고 인상이 선한 게 엄마 며느리로 딱이네요. 이 시키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여자 보는 눈이 높네. 이놈아 4번이야. 나도 알아요. 엄마가 하도 퀴즈로 장난쳐서 받아쳐 본 거예요. 어서 들어와요. 내가 심심해서 파스타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엄마 소개 안 해줄 거예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인사해라 명철아. 이쪽은 내 장학생 미림이야. 영재고에 다니고 있지. 너보다 1살 어리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 안녕. 반말해도 되지? 네? 네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너도 반말해.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알겠어. 오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모님의 집 안에 들어갔어요. 실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으리으리하고 웅장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신기해하며 파스타를 먹고 집 구경만 30분을 넘게 했답니다. 그리고 오빠와 둘이 책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미림아, 너 영재고 다니면 공부 잘하겠다. 네가 나 수학 좀 가르쳐 줄래? 내가? 나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내가 엄마한테 다 들었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고 말이야. 우리 엄마는 확실한 사람한테만 투자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오빠는 학원 하나도 못 다니고 있어. 반에서 20등 하거든. 그래? 알겠어. 내가 풀 수 있는 건 다 알려줄게. 그럼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와 오빠는 같이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에 대한 수다를 실컷 떨었어요. 제가 오빠를 가르치다가 답답해서 짜증도 몇 번 냈답니다. 어떻게 이것도 못 풀어? 학교에서 도대체 뭘 한 거야? 학교에서 뭘 하긴, 밥도 묻고, 응? 친구들이랑 축구도 차고, 응? 낮잠도 때리고, 응? 다 했어. 공부는 안 해? 오빠 정말 심각해. 이렇게 가다간 수능 시험을 제대로 망칠 거라고. 나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 갈 거야. 오빠가 달리기 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달리기? 육상 선수였어? 그래. 이제 공부를 왜 안 했는지 감이 오지? 여하튼 오늘 수업 재미는 없었고 너랑 말하는 게 재밌었다. 종종 와서 가르쳐줘. 저와 오빠는 그 뒤로도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같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둘이 눈을 맞고 말았어요. 고등학생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오빠는 이모님께 비밀로 하고 뒤에서 연락하고 몰래 만나서 풋풋한 사랑을 키웠답니다. 오빠가 체대를 입학하고 이듬해 저는 운이 좋게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대학 생활하는 도중에도 연애는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또 보육원 동생들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봉사활동도 매주 나갔답니다. 이모님과 오빠와 제가 같이 나가서 동생들과 청소와 빨래도 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빠가 동생들과 축구를 하면서 저와 이모님은 스탠드에 앉아서 응원을 하고 있었죠. 저놈은 체대 갔으면서 공을 저렇게 못 찰 수가 있냐? 얘 미리마, 나중에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이세한테 축구는 네가 가르쳐줘라. 네? 결혼이라고요? 이거 연기하는 거 봐라. 내 아들이랑 사귄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냐? 이모님 다 알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올려다보지 못할 나무에 매달렸네요. 얘 미리마, 내 말을 뭐로 들은 거냐? 내 아들하고 결혼하라는 말을 까먹은 거야? 그리고 세상에 올려다보지 못할 나무가 어디 있니? 둘이 잘 어울린다. 네가 내 아들 교육 잘 시켜줘서 잘난 놈으로 좀 만들어봐라. 내 말은 죽어도 안 들으니 네가 잘 가르치란 말이야. 이모님,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를까요? 어이구, 시집 오고 싶었구만. 자, 여기서 퀴즈. 미리미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나한테 뭐라 불러야 할까요? 1번 어머님, 2번 자기야, 3번 아줌마, 4번 엄마. 제가 부르고 싶은 건 4번이에요, 엄마. 오라, 너 왜 이렇게 진지하니? 그냥 퀴즈 낸 건데. 그래, 너 편한 대로 불러라. 엄마라 부르든 아빠라 부르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모님, 아니 엄마와 저의 관계는 호칭 때문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이때까지도 이모님이 도와주셔서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어요. 오빠는 군대를 다녀와 체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치러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조금의 세월이 더 지나서 오빠와 제가 30이 조금 넘어가자 결혼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저희 둘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내가 던진 낚싯대에 걸렸구나. 미리마, 너 속은 거야. 내가 너 며느리 삼으려고 장학금도 주고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다. 둘이 눈을 맞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내 계획대로 됐구먼. 네? 엄마, 그러면 저희 둘을 엮어주려고 일부러 저한테 잘해주셨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럼 내가 널 우리 집에 왜 데리고 왔겠냐? 어쨌든 넌 이제 내 며느리이자 딸이다. 고달픈 시집살이를 각오해라. 엄마답네요. 퀴즈에 이어서 미래 예측까지 고맙습니다. 엄마 덕분에 오빠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부탁은 내가 해야지. 너 내 아들 버리면 안 된다. 반품 AS 같은 거 안 되니까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한다. 엄마는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 오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시면서. 이렇게 이모님이자 엄마인 분은 저의 시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오빠와 결혼 후에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운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보육원의 제 동생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누구 하나 가슴 아픈 일 없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봉사활동을 자주 나갔는데 보육원뿐만 아니라 양로원이나 노숙자 쉼터에 가서 배식을 도와줬어요. 한편 제가 자란 보육원은 다른 분이 인수하셔서 원장님 부부를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저의 자식뻘이나 조카뻘이 되는 친구들로 변화되었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진지한 분이 아니셔서 무슨 일인지 들어봤더니 2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리마, 명철아, 너희 둘은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이 엄마는 마음이 급하다. 얼른 손주 좀 가져보자. 네? 벌써요? 벌써라니? 그리고 얼굴이 왜 빨개지는 거야? 너희들 그 밤일은 문제 없는 거지? 엄마,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면 어떡해요. 민망해 주겠어요. 이놈이 발끈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구만. 미리마, 네가 말해봐라. 내 아들 문제가 있는 거야? 남자 구실을 못하니? 아니에요. 아주 훌륭할 정도로 잘합니다. 남자 구실을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 엄마. 그럼 됐네. 이제 그 구실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손주를 내게 안겨다오. 아, 네, 알겠어요, 엄마.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빨리 가져볼게요. 그래. 너 나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빨리 손주를 내게 안겨다오. 시어머니는 원래 자유분방하고 손주 같은 건 늦게 낳아도 상관없다고 하셨고 아예 낳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주를 빨리 가지라고 하시니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정말 손주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2세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어요. 제 몸이 생각보다 약해서 쉽지 않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느긋하게 생각하라고 하며 추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인공수정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내가 괜히 보채서 그런 것 같구나. 미리마, 미안하다. 부담 가지지 말거라. 난 손주 없어도 상관없다. 다시는 네 앞에서 손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마. 아니에요. 제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죠.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하니까 노력은 계속할 거예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내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말이야. 그런데 미리마, 너 휴직하고 나랑 놀 생각은 없니? 엄마 요즘 굉장히 이상한 거 아세요? 갑자기 손주에 집착하시고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잖아요. 이젠 직장까지 쉬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일은 무슨, 내가 외로워서 그런 것 같다. 에휴, 그냥 팔팔한 애인이나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니들한테 괜한 소리를 안 할 거 아니야. 정말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어디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건 아니죠? 저랑 남편은 엄마가 연애를 하시면 열렬히 응원할 거예요. 그래, 고맙다. 조만간 잘생긴 애인 하나 물어와서 소개시켜주마. 맞아요. 엄마의 유머 정도면 여러 남자가 반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단순히 외롭고 적적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저와 오빠는 다급하게 달려가서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암이라면서요. 엄마, 지금까지 병을 숨겨왔던 거예요? 도대체 왜요?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지 왜 거부를 하고 지내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마른 입술을 힘주어서 떼어냈습니다. 너희들 봤구나. 석 달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대장암말기라네. 암이 온몸에 전이가 돼서 방도가 없다는구나. 원한다면 항암 치료해주고 입원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치료를 거부했다. 이왕 저승 가는 거 하루라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다 가면 좋지 않겠냐. 난 내 남은 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것 때문이었어요? 빨리 임신하라는 게 시한부라서 손주를 보고 떠나시려고 그런 거예요? 미리마. 네, 엄마. 여기서 퀴즈. 내가 바라던 나이는 어떤 애일까? 1번 아들, 2번 딸, 3번 쌍둥이. 지금 농담이 나와요? 3번이요. 엄마는 딸 아들 구분 짓는 분이 아니니 쌍둥이가 제일 낫겠죠. 땡. 정답은 없다. 손주는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상관없다. 나한테 아이는 바로 4번인 미림이야. 엄마 치료 받아요. 더 오래 살아서 손주를 보셔야죠. 제가 노력할게요. 아니, 치료 안 받아도 오래 버틸 수 있다. 난 병원 침대에 누워 연명하는 건 정말 싫다. 하늘은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시한부 선고를 내린 건지 진짜 못된 아들이에요. 하늘이 날 필요로 하는가 보지. 미리마 명철아, 이 엄마는 너희 둘이 짝이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미림이 처음 봤을 때 꼬꼬마 애기였는데 나한테 손가락질하며 엄마 엄마 하고 불렀었어. 그때 너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았을 때 느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나의 선물이라는 걸. 처음엔 널 입양할까 생각해봤지만 내 아들 짝으로 맺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았어. 미리마 내 마음을 알겠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야. 당연히 알죠. 내가 엄마한테 엄마라고 불렀던 것도 기억나고 내가 엄마 관심 끌려고 일부러 운 날도 많다고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엄마를 사랑했어요. 우리 둘이 통했네. 찌찌리 뽕. 그래요, 찌찌리 뽕. 시어머니는 끝까지 치료를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며 마지막 당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지내려고 저희가 모셔왔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복직이 언제일지 모르는 휴직서를 냈답니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자 몸이 말도 안 되게 건강해지셨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건 과감하게 깨져버렸어요. 저는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었고 시어머니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는데 아주 정정하셨답니다. 잘 움직이기도 하셔서 외출도 자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인공수정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쾌재를 부르며 시어머니한테 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드디어 아이를 가졌다고요? 정말이더냐? 이게 웬일이니? 그래, 아들이냐 딸이냐? 자, 여기서 퀴즈. 제가 가진 아이의 성별은 무엇일까요? 1번 아들, 2번 딸, 3번 아들, 딸 쌍둥이. 네 얼굴 보니까 딱 알겠다. 너 퀴즈 같은 거 내지 마라. 티난다. 정답은 2번.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진짜 퀴즈의 신이시네. 당연하지. 이 엄마가 10년 동안 암을 버틴 사람이야. 물론 미림이 네 덕이긴 하지만. 미림아, 고맙다. 내가 눈 감기 전에 소녀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게 없다. 고맙고 사랑한다. 그렇게 저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만 있을 줄 알았는데 10년을 버티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한 지 8개월쯤 지나자 기력이 약해진 시어머니는 한 달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저희 부부의 얼굴을 못 알아보기까지 했어요. 아가씨는 누구야? 하늘에서 날 잡으러 온 천사인가? 엄마, 나예요. 엄마 며느리자 딸이요. 난 며느리도 딸이 없어. 너 누구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 말이야. 엄마, 미림이에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딸이요. 여보, 당신 주름살이 왜 없어졌어?
예전처럼 잘생긴 얼굴로 돌아왔네. 여보, 이 여자 쫓아내고 우리 둘이 살자. 엄마, 이 욕실할 놈아, 지금 날 두고 바람을 피우는 거야? 저 여자랑 바람난 거냐고. 엄마, 아니에요. 전 엄마의 며느리예요. 다시 잘 보세요. 아, 내 며느리네 라고 할 줄 알았냐? 이 더러운 기집애야. 너 누구야? 내 남편 빼앗아 가려고 온 거지?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남편으로 착각했고 저는 아예 알아보지도 못하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에게 덜어 나타나는 증상이랬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한 달이 넘도록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손주를 보려고 그러신 건지 꿋꿋이 잘 버티셨습니다.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식사를 잘 챙겨 드셨고 약도 빠지지 않고 드셨어요. 제가 건강식을 끼니마다 준비해 드렸더니 병원에서는 몸이 더 좋아졌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암의 크기가 줄어든 게 확실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말기 암 환자들이 수십 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처럼 저희 시어머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알아보시지 못한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저와 떨어져서 지내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제 정신이 돌아왔는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더라고요. 미리마, 새 아가 딸내미. 엄마, 나 기억나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넌 왜 호들갑이냐? 이 애미가 널 왜 못 알아보겠어?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럴 일이 없죠. 엄마 배고파요? 식사 챙겨드릴까요? 그래, 밥 먹자. 아유, 배고프구나. 네, 엄마,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잠깐, 미리마, 이리 와봐라. 내 손 좀 잡아줘. 저는 시어머니 침대 옆에 꿇어앉고 거친 손을 잡아드렸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어디에도 안 가고 엄마 옆에 있다고요. 미림이, 이제 곧 출산이지? 우리 소녀딸이 보고 싶구나. 이제 곧 보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미림아.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엄마, 왜 그러세요? 자꾸 그러면 저 눈물이 날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다 고맙다. 잘 커줘서 고맙고 내 며느리이자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난 언제나 널 사랑한단다. 이걸 꼭 기억해다오. 당연히 알죠. 저도 엄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래, 됐다. 이제 좀 한결 좋아졌다. 어서 밥이나 맛있게 차려주렴. 네, 금방 준비하고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시어머니의 손을 놓으려는데 너무 꽉 잡고 있어서 몇 초 더 잡아드리고 놓아드렸어요.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제가 일으켜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셨는지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하거나 움찔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떠나기 전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나한테 인사한 거예요? 내 손을 꽉 잡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떠나려고. 엄마, 이러지 말고 일어나요. 눈 좀 감으라고요. 아직 소녀딸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좋으셨는지 입가에 미소를 간직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이 나긴 했지만 편히 떠난 시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닦고 남편에게 연락했고 병원에도 전화를 했답니다. 장례식장에는 시어머니의 지인분들과 봉사활동으로 인연이 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셨어요. 모두 함께 슬퍼하며 빈소를 쓸쓸하지 않게 해주셨죠.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장의사가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을 돌려주셨는데 쪽지 하나가 있다며 아무래도 유서 같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있을 종이를 빨리 펼쳐서 읽었습니다. 미리마, 얘야, 내가 그냥 죽으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보물찾기를 준비했다. 나의 수수께끼를 풀어봐라. 그리고 나 떠났다고 슬퍼 말아라. 언제나 너희 곁에 함께 있을 거야. 엄마다운 유서네. 여보, 이제부터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네. 여기 지도도 그려져 있네. 뭔가 숨겨놓으신 모양인데. 엄마가 끝까지 나랑 놀아주시려나 봐. 꼬꼬마 시절부터 엄마는 늘 이랬어. 항상 퀴즈를 냈고 수수께끼 같은 걸 자주 내셨지.
정말 엄마다운 유서야. 여보, 나 지금부터는 울지 않을래? 웃으면서 엄마 보내드리고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어. 시어머니의 유머 있는 유서 덕분에 장례식 마지막 날은 슬피 울지 않고 시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유서에 그려진 지도를 향해 출발했어요. 대충 그려진 지도인데 시골의 한 마을 같았어요. 친절하게 주소지까지 적어두셔서 기차를 타고 보물찾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몇 시간 뒤 강경역에서 내려 주소지로 찾아갔어요. 한 주택집이었는데 일단 초인종부터 눌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경자 씨를 아시나요? 제 시어머니인데요. 경자, 우리 집에서 살림하던 식모였는데 아가씨가 경제를 어떻게 알아요? 식모요? 어머님이 이 집에서 일하셨었나요? 그렇지. 경자는 하늘 아래 가족이 하나도 없었어. 버려진 고아였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해 도망 나와서 나의 모친이 데리고 왔었지. 고사리 손으로 살림을 해서 20살 때까지 여기서 지냈던 것 같네. 그런데 경자 이야기는 왜 묻는 건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여기 주소가 적혀 있어서 찾아와 봤어요. 뭐? 경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가여운 것,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빨리 간 모양이네. 이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어르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수수께끼를 내셨어요. 이 집에 보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혹시 예측되는 게 있으실까요? 보물, 수수께끼. 경자가 장난기가 많긴 했지. 허구한 날 퀴즈를 내는 애였지. 보자, 보물이라. 아이, 경자가 혼자 잘 놀던 곳이 있네. 거기 가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 경자가 어릴 적에 허구한 날 그곳에 가서 보물 놀이를 한다고 했거든. 저는 시어머니가 식모살이 했던 집 노인의 말을 듣고 마을에서 제일 큰 나무를 찾아갔어요. 너도 밤나무였는데 잎이 우거지고 그 밑은 그늘로 아주 시원했답니다. 거기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리는데 곧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색시는 여기서 뭐하시오? 이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굴 찾아온 거예요? 아, 누굴 찾아온 게 아니라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보물찾기 중이라는 말을 들려드렸어요. 그러자 어르신은 손뼉을 한번 세게 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 경자의 보물이 뭔지 알겠네. 경자가 숙녀가 됐을 때 여기서 데이트를 많이 했어. 아마 그 남자가 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만. 저희 어머님이 여기서 연애를 하셨다고요? 그럼 그분이 어머님의 남편인 저희 시아버지일까요? 그렇지. 둘이 아주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거든. 둘이 서울로 가서 결혼해서 살다가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 아들 하나 낳았다고 하던데. 그래요? 그럼 두 분이 어디로 떠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어느 보육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먹고 지내며 애들 돌봐주는 선생님 노릇을 했을 거야. 숙식이 제공되는 곳이었으니 그리로 간 거지. 아, 보육원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여기 떠나고 연락이 끊겨버렸으니 할 길이 없지. 그럼 나는 이만 가볼 테니 바람 시원하게 쐬고 가시오. 너도 밤나무 아래에서 만난 어르신이 준 힌트를 듣고 다시 서울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당신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자랐던 보육원에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전 원장님이 계실 때 여기서 자랐어요. 뭐 좀 여쭈어보려고요. 아, 그래요. 뭐든 편하게 물어봐요. 혹시 김경자라는 분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봉사활동을 자주 하시던 분이거든요. 김경자,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워낙 유명해서 자료를 찾아줄 필요 없어요.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이라 나도 기억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요? 저희 어머님은 사업가셨는데요. 그렇긴 한데 아주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사회복지사를 했었지. 여기서 멀지 않은 행복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았었죠. 그리로 가봐요. 김경자 씨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저는 전에 들은 행복의 집이라는 쉼터로 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노숙자들을 위한 곳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장애인, 취약계층, 가출 청소년, 갈 곳 없는 노인을 가리지 않고 받아줘서 편히 지내게 도와주던 곳이랍니다. 이윽고 행복의 집 원장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 원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꼬맹이잖아. 언제 이렇게 컸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 아세요, 원장님? 경자가 도와줬던 그 꼬마 아니야? 얼굴 보니까 단번에 알아보겠네. 옛날 그래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 저희 어머님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냥 어머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경자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지. 그 중에 미혼모가 참 많았어. 예전에는 미혼모가 되면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연을 끊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미혼모들이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었고 애기들도 봐주고 그랬어. 아, 날 따라와봐. 자네 사진이 아직 사무실에 걸려있네. 제 사진이요? 저는 시어머니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뭘 주시려고 하는 건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원장실에 들어가자 한쪽 벽에 액자가 수십 개 걸려 있었어요. 자, 보자. 아, 저기 있네. 저 꼬맹이가 자네잖아. 그 옆에는 자네 시어머니이고. 와, 이럴 수가. 그럼 저희 어머님과 저는 보육원이 아니라 여기 행복의 집에서 먼저 만났던 거네요? 전 이제 알았어요. 아마 비밀을 지키려고 그런 것 같네. 저기 봐봐. 자네랑 경자. 그리고 예쁜 아가씨가 보이지? 네, 저 사진 속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자네 친모야. 미혼모였던 자네 친모가 여기 와서 지냈었지. 저의 친모라고요? 날 버린 여자가 바로 저 여자라는 거예요? 아, 흥분하지 말게. 자네 친모는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났어. 행복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 아마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오랫동안 아팠던 거로 기억해. 어느 날 갑자기 자네 모친이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그때 세상을 떠났어.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지.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경자였지. 세상에, 그랬던 거군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보육원으로 옮겨져서 자랐군요. 제 기억이 시작되던 게 보육원이니까 여기 일을 기억 못하는 거고요. 그래, 이후부터는 경자가 매주 자네가 있는 보육원에 가서 돌봐줬지. 자네 모친의 말을 하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봐 비밀로 했을 거야. 경자는 아이에게 상처 주는 걸 싫어했으니 아이의 비밀로 했을 거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수수께끼를 남겨주셨던 거예요. 당신이 살아온 고향과 젊은 시절 일했던 곳, 그리고 저와의 인연까지, 여기까지가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선물인가 봅니다. 뭐? 보물? 설마 자네 친모의 죽음 이야기가 선물이겠나? 경자를 그렇게 몰라?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낸 퀴즈를 맞히려고 사진을 다시 올려다 봤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찍었던 곳이요. 많이 본 곳 같은데.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여긴 자네가 자란 보육원의 밤나무 아래잖아. 네? 여기가 거기라고요? 조금 변하긴 했지만 나무는 그대로라고. 이제 보물을 거의 다 찾은 것 같네. 그럼 경자의 수수께끼를 풀어봐. 저는 원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불이 나게 다시 보육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나무를 유심히 보지 못한 탓인지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반듯하게 잘려나간 밤나무는 등걸만 남긴 채 없어졌어요. 보육원 원장에게 물어보니 나무가 죽어서 베어냈다고 하셨어요. 뿌리째 뽑으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흔적을 남겨두고 싶다고 등걸만 남겨두셨답니다. 저는 밤나무를 향해 달려가서 나무 등걸에 앉았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모든 걸 주고 떠나신 것처럼 이 밤나무도 저에게 사랑과 추억을 주고 시어머니와 함께 떠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대롱대롱 매달린 구슬 같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자 바로 앞에 돌멩이 하나가 있더군요. 땅의 색깔을 보니 돌멩이 밑에만 색이 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기고 간 수수께끼는 바로 이 밤나무 밑이 끝이었으니 여길 파보면 무언가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아파도 개의치 않고 선물이 나올 때까지 단단하게 뭉친 흙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이윽고 상자 윗면이 만져졌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하고 선물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수백 장 있었어요. 제가 기억 못하던 아기 때부터 걸음마를 떼던 순간까지 시어머니가 함께하고 있던군요. 저는 배시시 웃음이 흘러나왔고 한참 동안 사진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일기장도 몇 권 나왔어요. 그동안 여러 아이들을 돌보며 쓴 이야기였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두툼한 각대 봉투를 꺼내보니 제 명의로 된 복지재단이 나오더군요. 그 뒤에 시어머니가 써주신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미리마, 내 딸이자 며느라. 내가 가기 전에 퀴즈 좀 내봤다. 재밌었지?
그리고 슬프기도 했지. 너의 친모에 대해 알게 되어서 말이야. 내가 그걸 말할 수 없던 걸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저승 갈 때가 되니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날 원망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내가 살아온 고향도 봤고 연애하던 너도 밤나무도 봤을 테지. 나도 너처럼 고아였는데 식모살이를 하며 컸다. 여하튼 지금은 떼보자니까 가엾게 여기지 말거라. 아가, 행복의 집에서 널 처음 봤을 때 천사가 온 줄 알고 눈물이 먼저 나왔어. 이렇게 예쁜 아이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지. 그래서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고 내 아들하고 짝을 지어준 거야. 내가 차려놓은 복지재단은 네가 잘 운영해라. 이게 내 선물이다. 이제 다 주고 편히 떠나련다. 아가, 손녀 태어나면 내 묘지에 데리고 놀러 오렴. 그럼 이 엄마는 편히 쉬마.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대성통곡을 하게 된 저는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나 수수께끼 다 풀었으니까 한 번만 나타나줘, 엄마.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선물과 밤나무의 등걸에 앉아 원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시어머니와 밤나무를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딸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고 몸을 풀고 시어머니의 약속대로 산소를 찾아갔어요. 엄마 손녀예요. 예쁘죠? 엄마 지금 웃고 계시죠? 엄마, 왜 미리미한테만 선물을 남겼어요? 나무 없어요? 진짜 그러게요. 당신이랑 나랑 같냐? 엄마가 나더러 천사가 온 줄 알았다고 하셨다고. 이 평범한 남자야. 아니, 자기 자식이 원래 제일 천사 같아 보이는 게 정상 아니야? 그이는 장난스럽게 질투하며 시어머니 산소 앞에서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약속을 하나 지켰고 다음 약속인 복지재단을 제가 운영하게 되었어요. 좋은 분들과 일하고 있어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도 저는 보육원에 다니며 봉사를 하고 있고 힘이 약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닦아놓은 길을 천천히 재밌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의 시어머니의 큰 사랑으로 제가 많은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회상하며 마침표를 찍을게요. 엄마, 사랑합니다. 끝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